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이채정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방송 3법 저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과방위 법사위 소속 위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 미래, 비전포럼 등 7개 언론 관련 단체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입니다. 해당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긴급 진단한다는 목적하에 열린 세 번째 토론회인데요. 어제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과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틀째 언론단체와 야당의 연합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 3법 통과뿐 아니라 방통위 폐지 등 현행 법률을 정치적인 의도로 망가뜨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사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기존 공영방송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되면 즉시 직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 장악이 목적이 아니라면 야당과 원만히 타협해 문제를 보완하면 될 텐데 굳이 표 대결로 힘자랑을 하여 서둘러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방송 3법 개정안 중에서 사장 추천제 문제를 교육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현재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옵니다만 영국 BBC의 경우엔 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BBC 이사회는 14명인데 정원이요. 그중 5명을 영국 정부가 임명하고 나머지 이사 9명을 BBC 이사회 자체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자기들 이사를 뽑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회 안에 설치되는 그 추천위원회인데 이 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그 박스 안에 담아놨습니다. 이게 BBC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이사들 14명 중에 상임이사 4명이 있는데 그 상임이사가 같이 말하면 BBC의 사장 등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BBC 이사회가 자기들 이사도 뽑고 사장도 뽑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는 그 사진들은 현재 BBC 이사들의 모습이고요. 그 두 번째 팀 데이비드가 현재의 BBC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국내 일부 인사들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BBC 이사회 운영과 사장 선임에 BBC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주도한다고 하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노조 MBC 본부가 발행하는 그 노부를 보면은 BBC 이사회의 집행위원 이사, 상임이사를 말하죠. 그들은 모두 BBC 각 부문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직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직원과 임원을 구분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NHK를 보면은 NHK는 그 회사 내 경영위원회에서 회장을 뽑습니다. 회장이 이제 최고 경영자인데요. NHK 경영위원회는 위원수가 12명인데 전원 총리가 민의원과 참여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그 NHK 직원들은 그 경영위원회 위원 임명에 개입하는 제도가 없고 다만 성명 등을 통해서 특정 위원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는 경우는 있어도 이것이 일본의 일반 국민들보다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일본 방송법안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박스에 기재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나 그 영국 이와 전혀 다른 그 민주당 방송 3법의 특히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의 내용을 보면은 이에 대한 그 판단이나 전망을 할 때 2023년 MBC에서 시행된 시민평가단 운영 사례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을 뽑으면서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면서 156명의 시민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절차에 합류를 시켰는데요. 먼저 방송문화진흥회가 3명을 뽑고 그 중에서 그 위원회 시민들 모두 1명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명을 가지고 다시 그 박문진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MBC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박성재 사장이 재임하려고 일종의 꾸며놓은 장치다라고 하는 소문이 많았고, 실제로 그 3명 중 한 후보가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나는 힐러리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에도 박성재가 떨어졌어요. 회사에서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만든 제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비판을 합니다. 당시 인터넷 신문을 보면은 MBC 사내에서 시민평가단이 후보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역부족이었다. 몇 시간 토론만 듣고 결정하게 된 것은 허점이었다는 말을 하고, 박성재는 SNS에 국내의힘 의원들이 자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리니까 그것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에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이 그 국민평가단, 국민추천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하나의 방증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간기업 사장을 노조 합의와 국민 추천을 통해서 임명한다는 것은 제가 찾아본 한에서는 중국에도 없는 제도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요즘 뭐 K자를 많이 붙이는데 K방송장악, K독재, K여서 퇴국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추진 중인 민주당의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보면은 이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대체하겠다는 건데요. 그 내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법안이요. 제가 이제 그 두 법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그 박스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위원회 소관 사무 14가지에 4가지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심의 대상은 29개에서 32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뽑는 절차는 똑같아요. 5명이고, 그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똑같은데, 그러면서도 현재 정무직 직원들은 다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의 문제점의 하나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름을 좀 바꿔서 그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2008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민간 독립기구를 다시 국가기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국가 검열의 부활이 아니라는 우려가 있고, 심지어 언론노조마저 이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냈는데 그 반대 입장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